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복명동, 성정 1동, 성정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각장애인 권리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등 총 15종으로 장애 유형이 분류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 14% 정도로 두 번째로 많은 장애에 해당됩니다. 우리 천안시도 장애 유형별 자료를 보면 장애 인구 총 27,159명 중 지체장애인 11,608명, 청각장애인 4,163명, 시각장애인 2,747명으로 장애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체 장애 인구 중 두 번째로 해당되는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청각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청각장애 범주 안에는 농인, 구아인, 난청인 등 유형은 다양하지만 종합적으로 말할 때는 청각장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와 현장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각장애이라는 사실을 알리자 입사 면접이 취소됐다는 내용은 전 세계 언론에도 나올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의 부끄러운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을 때는 청각장애인의 불편함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를 제작해 청각장애인의 소통과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의 입모양을 통해서 소통하는 청각장애인은 소통의 벽이 생기는 바람에 불편함을 넘어서 생존권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차나 비행기들을 이용할 때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안내방송이 나오지만 이 방송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 중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농인은 1언어로 한국 수화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어 통역사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복지부에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수어 통역사를 배치한 의료기관도 전국에 2개소에 불과하며 수어 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긴급 상황 시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은행 및 우체국 그리고 공공기관 방문 시에도 수어 통역사가 없기에 청각장애인의 불편함은 당연한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수어 통역사 배치는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지만 여전히 인력 부족,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유명무실한 법이 된 지 오래입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도 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있지만 수어 통역사가 없다는 이유로 청각장애인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청각장애인은 사회로 나와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필요한 상황이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청각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받고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길 바라며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모든 청각장애인은 수어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에는 음성 언어로 사용하는 분도 있으며 상대방의 입술 모양을 보고 말의 뜻을 이해하는 구화, 손바닥이나 종이에 글자를 써서 대화하는 필담, 몸짓 등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은 주어진 상황과 선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특히 농인 1언어인 수어는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어와 동일한 언어로 인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합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는 장애 유형별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영상 제작 및 홍보를 하며 맞춤형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과가 생긴 만큼 장애 유형별로 인식 개선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코다를 위한 교육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코다란 농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합니다.
어릴 적부터 수어 교육 지원이 없어 부모님 어깨 너머로 수어를 익히거나 대부분 홈사이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며 부모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농인 부부 역시 성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국어원에서 2020년 한국수어활용조사 연구에 따르면 농인 가족들이 성인 가족과 원하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수어가 43.5%로 답했지만 실제로 수어로 사용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수어언어법 12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제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코다들이 어릴 적부터 수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와의 소통을 넘어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코다에 대한 교육복지 정책이 시급합니다. 셋째, 천안시 수어통역센터를 권역별로 나눠야 합니다. 현재 천안시 수어통역센터는 쌍용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을 제외하고 수어통역사는 7명입니다. 현재 수어통역센터는 구체적인 인력 배치 기준이 없으며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조례에 따라서 센터 인원수가 5명 이상, 8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에 수어통역사 7명이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청각장애인이 센터에 수어통역을 요청할 경우 수어통역사의 일정에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수어통역사분들은 수어통역만이 아닌 그 이외의 업무 처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천안시 수어통역센터가 권역별로 이루어져서 청각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수어통역사의 일정을 오랜 기간 기다리는 일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당연한 일상이 그들에게는 하나하나 이겨내야 할 과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5분 발언을 계기로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 다가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청석에는 농인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가올 6월 3일은 농아인의 날입니다. 농아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